새벽 3시 73세 오말순 할머니는 가스폭발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친아들이었습니다. 12억 재산을 노린 잔혹한 계획.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용기가 펼쳐낸 반격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대구 달서구 1987년에 지어진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현관문에는 오말순이라 쓰인 우편함이 녹슬어 있었습니다. 층계참 형광등은 깜빡이며 어둠과 빛을 반복했지요. 새벽 3시 쿵 쿵쿵. 오말순은 얇은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73세의 몸은 어떤 소리에도 민감했어요. 귀가 어두워진 지 오래지만 밤의 정막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뭐지? 말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관절염이 심해진 지 벌써 10년째였지요. 쿵쿵쿵.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2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1층 최도윤이요. 문 열어보세요. 도윤. 석 달 전 이사 온 조용한 청년이었습니다. 말수는 그를 딱 3번 마주쳤었어요. 한 번은 계단에서, 2번은 우편함 앞에서, 3번째는 동네 슈퍼에서였지요. 그때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할머니 하고 인사했습니다. 말수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바로 나가셔야 돼요. 집안의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요. 문을 열자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가스. 말수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희미하게 달큼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더군요. 할머니, 제발 빨리요. 도윤은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강했어요. 말순은 슬리퍼도 제대로 못 신은 채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 내 가방, 통장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말수는 평생 이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남편과 함께 이사 온 게 1992년이었지요. 남편은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었어요. 말수는 혼자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윤이 말순의 허리를 받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1층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2층 창문이 깨지며 유리 파편이 쏟아졌습니다. 불꽃이 치솟았지요.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집이, 어떻게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요. 도윤은 말순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여기도 위험해요. 그는 말순을 부축해 길 건너 편의점으로 데려갔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119 신고 좀 해주세요. 도윤은 말순을 편의점 뒤 휴게실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생수 한 병을 건넸지요. 말순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 웅성거렸지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평생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쓰고 나면 꼭 밸브를 잠갔어요.
외출할 때는 2번, 3번 확인했지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불은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가스. 내가 분명 잠갔었는데.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밖에서는 계속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을 들었어요. 물을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말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더니 천천히 말했지요. 제가 오늘 낮에 이상한 사람을 봤어요. 할머니, 집 앞에서요. 말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편의점 휴게실, 새벽 4시, 말순은 도윤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상한 사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유구를 봤다고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말순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40대 남자와 30대 여자였어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지훈이랑 유리인데.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맞으시죠? 말순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박지훈은 말순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유리는 며느리였지요. 이 사람들이 오늘 낮 2시쯤 할머니 집 앞에 왔어요. 제가 1층 창문으로 봤습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취. 잡음이 섞인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에 끝내자. 남자 목소리였어요. 박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괜찮을까? 들키면. 여자 목소리. 서유리였지요. 노인네가 실수한 걸로 만들면 돼. 가스 밸브 열어놓고 나오면 그걸로 끝이야. 말순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집만 넘어오면 해결이잖아. 재개발 들어오면 보상금만 12억이라며. 거기다 생명보험도 있어. 늙은이 한 명 사라지면 우리 인생 확 펴진다니까.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말순은 손이 무릎 위로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이게 대체.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아드님 부부가 할머니 집에 자주 왔는데 올 때마다 계단에서 큰 소리로 싸우더라고요. 말순은 기억했습니다. 지우는 3달 전부터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불안해요.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예요. 유리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집은 저희가 정리하면 돼요. 걱정 않으셔도 돼요. 난 집은 안 판다. 말순은 그렇게 말했었어요. 이 집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 보상금을 받아 조용히 살 생각이었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지훈의 태도가 달라진 게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뭐 한다고 그 큰 집을 지키겠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말수는 그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지요. 아들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제가 녹음한 게 더 있어요. 도윤은 2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가스 냄새가 안 먹히면 어쩌지? 귀도 어둡고 코도 안 좋잖아. 게다가 수면제 탄차 마셨으니까 푹 잘 거야.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오후였습니다. 유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근처 왔는데 차 한 잔 드릴게요. 유리는 따뜻한 대추차를 가져왔습니다. 몸에 좋대요, 어머니. 말수는 고마워하며 다 마셨어요. 그게 수면제였다니 말이에요. 할머니,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섰습니다. 달서경찰서 새벽 5시 형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이게 언제 녹음된 건가요? 오늘 오후 3시쯤입니다. 어디서 녹음했고요? 계단이요. 제 집 바로 위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왜요? 음성만으론 부족해요. 누가 한 말인지 특정이 안 되거든요. 게다가 동의 없이 녹음한 거라.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가스폭발 감식은요? 분명 인위적으로 밸브를 연 거잖아요. 그건 감식 결과 나와봐야죠. 며칠 걸립니다. 말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하라고요?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아드님 부부를 조사는 해볼게요. 근데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말순과 도윤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은 못 믿겠어요. 증거가 확실할 때만 움직이니까요. 그럼 어쩌려고? 우리가 직접 판을 짜야 합니다. 말수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를 포기 안 할 겁니다. 한 번 실패했으니까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올 거예요.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포기를 모르는 아이였어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건 꼭 손에 넣었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번엔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겁니다. 말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타올랐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분노였지요. 자신을 낳아 기른 아들이 손주를 안겨준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알겠어요. 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 좀 도와줘요. 내가 직접 끝을 봐야겠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말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훈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목소리였지요. 지훈아, 엄마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어젯밤에 집에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이웃 총각이 도와줘서 아무 일 없이 집 밖으로 잘 나왔어. 아, 네. 다행이네요. 많이 놀라셨죠?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서 안도가 느껴졌어요. 아니, 실망이었을까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임시로 모텔에 있어. 그런데 말수는 목소리를 떨렸습니다. 일부러였어요. 무서워서 혼자 있기가 힘들구나. 아, 그러시겠어요. 저희가 내일 저녁에 갈게요. 괜찮으시죠? 응, 고맙다. 전화를 끊자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재개발 예정 단독주택? 대구 수성구. 남편이 남긴 집이었습니다. 1980년대 지어진 붉은 벽돌집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지요. 도윤은 동료를 데려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였어요. 소개할게요. 정민아 기자님이에요. 탐사보도 전문이십니다. 미나는 말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꼭 도와드릴게요. 그들은 가방에서 작은 카메라들을 꺼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어요.
거실 시계 안에 하나. 도윤이 시계를 열었습니다.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부엌 선반 뒤에 하나. 미나가 그릇 뒤에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하나. 3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었어요. 모두 거실 식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식탁 밑에 붙일게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식탁 아래에 작은 장치를 부착했어요. 미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 휴대폰과 연결됩니다. 라이브 방송도 가능하고요. 라이브 방송. 네. SNS로 실시간 송출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 날 저녁 6시, 말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 한 잔을 마셨지만 목이 타들어갔지요. 도윤과 미나는 밖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경찰에게도 연락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면 들어오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말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흰색 SUV가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차에서 2사람이 내렸습니다. 박지훈과 서유리였어요. 지훈은 양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냄비를 들고 있었지요. 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응. 괜찮아. 전복죽 끓여왔어요. 드세요. 유리가 냄비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고맙구나. 말수는 앉았습니다. 지훈과 유리도 마주 앉았어요. 유리가 그릇을 꺼내 죽을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요. 그때였습니다. 유리가 가방에서 작은 갈색 병을 꺼냈어요. 말순의 숨이 멎었습니다. 유리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병뚜껑을 열었어요. 투명한 액체가 보였습니다. 죽그릇에 몇 방울을 떨어뜨렸지요. 말수는 그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3개의 카메라도 봤을 거예요. 유리가 숟가락을 저어 섞었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말수는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그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우리랑 같이 사시죠? 집은 제가 정리할게요. 재개발 보상금도 엄마 명의로 받으시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에서 조바심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아, 말순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너 편하겠지?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주, 말순이 그릇을 가리켰어요. 뭐가 들어있니? 유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피곤하시니까 이상한 생각 드시는 거예요. 그가 말순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점점 뻔뻔해져가는 지훈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엄마, 이 정도면 편하게 가는 거야. 말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들이었던 사람, 며느리였던 사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라. 엄마, 나가라고 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슬픔이었지요. 지훈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온 것이었어요. 유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지요. 박지훈, 서유리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과 미나가 서 있었어요. 미나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지요. 라이브 방송 중이었습니다. 모든 게 기록되었어요. 말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 죽그릇,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연기가 말순의 얼굴을 스쳤어요. 유리가 숟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말수는 그 숟가락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섞인 죽이었어요. 아들이 준비한, 며느리가 끓인, 자신을 죽일 음식이었지요. 말순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그릇을 쳐냈어요.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죽이 사방으로 튀었지요. 그 더러운 걸 내 입에 넣지 마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어요. 유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다 알아. 말순이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가스 밸브 연 것도 너지? 수면제 탄 것도 너희들이고?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엄마를 대하는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유리가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이거 잘못됐어. 아, 닥쳐!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유리가 움찔했어요. 지훈이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가 식탁을 탁 쳤어요. 우리 빚이 얼만 줄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카드값, 대출, 아이 학원비. 그게 날 죽일 이유였던 것이냐? 아, 예.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혼자 12억짜리 집에 앉아서 뭐 하세요? 늙어서 얼마나 더 타실 건데요?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우린 정말 힘들어요. 니들 힘들다고 감히 엄마를 죽이려고 해? 니들이 지금 제정신인 게 맞기는 한 거냐? 어머니만 없어지면 우리 인생이 편해져요.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그렇게 버티세요? 유양원 가시면 편하잖아요. 왜 우릴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말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어요. 작은 송신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지요. 이게 뭐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시계 안에 작은 렌즈가 보였어요. 부엌 선반 뒤 신발장 위에도 같은 렌즈가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쾅!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3명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형사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멈추세요. 박지훈 씨, 서유리 씨. 당신들을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게 무슨... 유리가 주저앉았습니다. 무너지듯 바닥에 쓰러졌지요. 경찰이 죽이 쏟아진 바닥을 봤습니다. 이게 독극물 투여 시도한 거죠? 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저 갈색 병에 들어있어요. 경찰이 비닐장갑을 끼고 유리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갈색 병이 나왔어요. 이거 성분 분석 돌려야겠습니다. 또 다른 경찰이 카메라들을 확인했습니다. 녹화 다 됐네요. 증거 확보 완료. 미나가 문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SNS 라이브도 2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다 저장됐고요.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만 정말 끝까지 너무하시네요. 아들의 끝을 이렇게만 져야겠어요? 유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생각 좀 바꿔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은 차가웠어요. 말순은 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이었던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이었지요. 지훈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라는 사실이 너무 힘들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감쌌지요. 현장 종료됐습니다. 지훈과 유리가 끌려나갔습니다. 유리는 계속 울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아지는 아들의 등. 다시는 보지 못할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도윤이 말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감나무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까치가 울었지요.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싸움은 끝났어요.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지요. 사건 발생 2주 후 대구 지역 뉴스가 떠들썩했습니다. 73세 노모를 노린 잔혹한 살인 미수 사건, 재개발 보상금이 범행 동기, 가스폭발로 위장한 친자식의 범행, 충격.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피해자 오말순 씨는 아들 부부의 범행을 직접 증거로 남겨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화면에 말순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요. 말순은 TV를 껐어요. 대구지방법원, 선고 공판.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박지훈,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지훈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수갑찬 손이 떨렸습니다. 피고인 서유리, 살인미수 공동정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유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의 말수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도윤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었어요. 아들이라는 이름도 가족이라는 기대도 모두 끝났습니다. 도윤의 사무실. 일주일 후 도윤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제목 단독 73세 할머니의 반경 마이너스 죽음의 문턱에서 증거를 남기다. 조회수 124만 7,398회.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침착하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하다니 세상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엄마도 혼자 사시는데 걱정된다. 등등 할머니를 응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노인 범죄 피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 네. 그리고 도윤이 메일함을 열었어요. 받은 메일이 15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나도 도움받고 싶다. 우리 엄마도 자식한테 협박당하고 있다. 말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통의 메일을 클릭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78세입니다. 아들이 매일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때립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가족 문제라며 넘어갑니다. 도와주세요.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었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비슷한 고통을 겪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같은 할매 없게 만드는 일 나도 같이 하면 안 되겠니? 도윤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할머니가요? 응. 난 이제 아들도 없고
가족도 없어. 혼자야.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냥 혼자 늙어 죽기엔 아직 할 일이 있는 것 같아. 도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요. 그는 노트북에 뭔가를 타이핑했어요. 제목은 이거 어때요? 탐정 할매와 도윤이. 말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사건 이후로 재개발 예정지 석 달 후 말순은 감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어요. 보수 공사를 마쳤습니다. 1층은 도윤의 사무실로 쓰기로 했지요. 간판이 걸렸습니다. 노인 권익보호센터 마이너스 탐정 할매와 도윤이. 미나가 카메라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첫 촬영 준비됐어요. 그래. 말수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도윤이 옆에 섰어요. 할머니,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3년을 살았어요. 남편을 만났고 아들을 낳았고 혼자가 됐습니다. 죽을 뻔했고 배신당했고 싸웠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오말순입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늙는 게 슬프다고 여겼지요.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카메라가 말순을 비췄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어르신들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미나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완벽해요, 할머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재개발 골목을 붉게 물들였어요. 낡은 벽돌집들이 석양을 받아 빛났습니다. 말수는 감나무에 기댔습니다. 나무가 따뜻했어요. 남편이 심은 나무였지요. 30년 전 일이었습니다. 여보, 말순이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 일이 생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지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실래요? 아니, 조금만 더 있을게.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말수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73년을 살았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 말순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난 아직 끝난 게 아니지. 감나무 위로 까치가 날아왔습니다. 까치가 울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두 번째 인생이었지요. 인생에 너무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오말순 할머니는 73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곁에 계신 어르신들, 오늘 한번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용기 내는 할머니가 계십니다.